이렇게 저희 웹사이트로 진입하게 되면 랜딩 페이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었고요. 시작하기를 통해 로그인까지 진행해주면 생성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전에 생성했던 영상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클릭해서 다운로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 사진을 첨부하게 되면 이미지와 영상까지 잘 생성되었습니다. 크레딧 충전을 위해 결제하기를 누르면 토스페이먼트도 잘 연동이 되었고요. 결제도 잘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스레드나 인스타 릴스 보시면 내가 아이돌이 되기도 하고 야구장 전광판에 찍히기도 하고 이런 영상들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영상을 원클릭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이미지 생성 AI, 음악 생성 AI를 함께 만들어 봤었는데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영상 생성 AI를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풀코스 영상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풀코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는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저도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큰 힘을 받았고 이런 기노비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은 저만의 생각들이 있어서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왜 이 기능이 필요한지, 왜 이 구조로 설계하는지 최대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살펴봅시다. 당연히 처음에는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바이럴 영상을 원클릭으로 만들 수 있는 AI. 그냥 이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건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걸 분해해보는 겁니다. 내가 사용자라면 이 서비스에 들어와서 뭘 하게 될까? 로그인한다, 프롬프트를 입력한다, 영상을 생성한다, 결과물을 다운로드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로그인을 하니까 로그인 기능이 필요하겠구나.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하니까 그런 페이지가 필요하구나. 영상을 생성하려는데 이게 프롬프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시작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구나. 그러면 이미지 생성 AI도 필요하겠네? 이렇게 사용자 이름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아주 잘게 쪼개다 보면 단순한 스케치 하나가 실제 프로덕션 서비스의 기획으로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총 8개의 파트로 구성됩니다. 파트 1에서는 사전 준비 작업을 합니다. 클로드 코드와 넥스트.js 셋업을 할 거고요. 파트 2는 로그인 기능을 구현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과 영상 생성을 붙여주고 이번에는 토스페이먼트를 사용해서 한국식으로 결제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트 6에서는 랜딩 페이지 디자인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배포하며 파트 8 마무리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 1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IDE에서 새로운 폴더를 열어주겠습니다. 이번 서비스의 이름은 모자이크라고 지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클로드 코드를 사용합니다. 플랜은 $100짜리 맥스 플랜을 사용하고 있고 코덱스나 다른 AI 모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흐름이니까요. 먼저 Next.js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터미널을 열고 npx create next app latest 띄우고 점을 입력해 줍니다. 설정은 기본 설정 그대로 가줍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우선 불필요한 파일들을 정리해 줄 건데요. 굳이 안 해도 되긴 한데 개인적으로 필요 없는 파일이 있는 걸 선호하지 않아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adme 파일은 모두 지워주고 next config.ts 파일에서 dev 인디케이터를 false로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close.md를 보시게 되면 현재 agent.md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희는 클로드 코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파일은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close.md에는 디자인을 위해 테일윈드 CSS만 사용하도록 정의해주고 한국어로만 답변을 하도록 이 정도만 명시해주겠습니다. 이후에 필요해진다면 그때 확장해줄 겁니다. 그리고 퍼블릭 폴더 내부의 모든 파일을 지워주고 앱 폴더에서 가장 먼저 layout.tsx 파일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폰트 관련 코드를 모두 지워주겠습니다. 저희는 이후에 폰트를 다시 지정할 거기 때문에 현재 폰트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모자이크라고 수정해주고 디스크립션도 동일하게 모자이크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global.css 파일에 들어와서도 동일하게 폰트 관련 코드를 다 지워주고 마지막으로 page.tsx를 클릭해서 여기 있는 모든 코드를 지워준 다음 기본값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GitHub를 연결해줍니다. 먼저 GitHub로 들어가서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모자이크라고 하겠습니다. 저장소를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복사해서 클로드 코드를 연 다음 바로 요청해주겠습니다. GitHub 연동해줘. 이제 연동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GitHub에서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이렇게 저의 코드가 내부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GitHub를 연동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변경사항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저희가 파트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체크포인트로서 사용할 겁니다. 사실 거의 필수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GitHub는 꼭 연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들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랜딩페이지 초안만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우선 클로드 코드를 여는 방법은 터미널에서 클로드를 입력해서 열어도 되지만
좌측 탭에 보시면 익스텐션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서 클로드 코드 for VS 코드 이걸 설치하신 다음 상단에 표시되는 클로드 코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확장 프로그램으로 클로드 코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없기 때문에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줬고 색상에 대한 제약만 약간 걸어줬습니다. 바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랜딩 페이지 구현이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터미널에서 npm run dev를 입력해서 개발 서버를 띄워주겠습니다. 그 다음 로컬호스트 3000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저희 랜딩 페이지 초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어차피 나중에 수정할 거니 지금의 디자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개발 환경 세팅 모두 완료했고 Next.js 셋업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itHub 연결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소스 컨트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변경사항들이 모두 여기 있죠?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메시지를 적는欄에 적고 싶은 메시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트 1 완성이라고 적어주고 커밋을 눌러줍니다. 이어서 싱크 버튼까지 눌러주면 이렇게 GitHub에도 모든 변경사항들이 반영되게 됩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떤 변경사항들이 발생했는지 내부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구현해줄 차례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로그인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백엔드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 수퍼베이스를 주로 사용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새롭게 인스포즈라는 서비스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인스포즈는 AI 에이전트를 위해 설계된 백엔드 서비스인데 수퍼베이스처럼 데이터베이스, 인증, 스토리지는 물론 AI 연동과 배포 기능까지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인스포즈와 수퍼베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클로드 코드 같은 AI 에이전트가 직접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수정할 필요 없이 AI 에이전트한테 지시하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인스포즈는 오픈소스라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전부 확인하실 수 있고 도커를 사용한 셀프 호스팅도 가능합니다. 물론 웹사이트에서 사용하셔도 무료 요금제로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셋업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인스포즈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해주고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이름은 모자이크로 하고 리전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대시보드가 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AI별로 연결 방법이 나오는데 저는 클로드 코드를 쓰니까 클로드 코드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설정 프롬프트가 나오죠? 이걸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어주면 끝입니다. 이러면 클로드 코드와 인스포즈가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인스포즈가 연결되었다고 나오네요. 그렇게 되면 대시보드도 자동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제부터 클로드 코드한테 테이블 만들어줘, 인증 설정해줘 하면 인스포즈를 통해 직접 실행됩니다. 그러면 실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스포즈를 사용해서 구글 로그인을 구현해달라고 했고 저희는 로그인 페이지와 회원가입 페이지를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스 페이지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유저 테이블도 동시에 설정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서 로컬호스트 3000 어스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구글 로그인 페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구글 로그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로그인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대시보드에서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유저에 들어가면 제 정보가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이렇게 저에 대한 정보가 잘 보이네요. 그에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주고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유저 테이블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로그인 페이지 디자인을 약간만 수정해 주겠습니다. 우선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헤더 부분을 다 지워줍니다. 여기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P택으로 감싸져 있는 부분을 다 지워주고 그리고 현재 로고와 텍스트가 있는 부분을 저희 실제 로고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사항을 작성해 주고 제가 미리 준비해 둔 로고를 퍼블릭 프로드에 넣은 다음 여기서 태그해 주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까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줄 게 있는데요. 인스포즈의 인증 탭으로 들어가서 인증 방법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로그인이 보이는데 여기서 편집을 눌러줍니다. 현재 저희는 공유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포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꺼주시고 아래 보이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 값을 얻기 위해 위에 보이는 이 링크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주고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새롭게 생성된 모자이크 프로젝트에서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OAuth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동의화면을 구성해라고 하는데요. 동의화면 구성을 눌러줍니다. 이제 여기서 필요한 값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은 외부로 설정을 해주시고 나머지를 모두 작성한 다음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완료된 후에 OAuth 클라이언트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유형은 웹을 선택해 주시고 동일하게 이름도 모자이크라고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승인된 자바스크립트 원본 여기에는 저희가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로컬호스트 3000을 입력해줍니다. 승인된 리디렉션 URI, 여기에는 아까 인스포지에서 봤던 여기 값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여기까지 완료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나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부터 순서대로 복사해서 인스포지에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제 구글 로그인 연동까지 완료했습니다. 인스포지 연결, 로그인 구현 모두 완료했고 마지막으로 모든 변경 사항을 커밋하고 이제 파트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3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조를 잡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하게 될 일은 영상 생성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지 생성과 영상 생성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영상을 생성하는 흐름이죠. 왜 이렇게 나누냐면 영상 생성 AI 대부분이 시작 이미지를 넣어줘야 퀄리티가 훨씬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게 될 핵심 플로우는 프롬프트 입력, 이미지 생성, 그리고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영상 생성 이런 흐름입니다. 이제 클로드 코드에게 우리가 만들게 될 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해당 페이지의 UI를 만들어 달라고 합시다. 조금 길게 작성해 봤는데요. 우선 영상 생성을 위해 새로운 페이지인 제너레이트 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페이지는 로그인한 사용자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이 페이지의 UI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줬습니다. 실제로 배치하게 될 4가지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퍼블릭 폴더에 비디오라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현재는 예시로서 4가지 영상을 배치해 줬습니다. 이제 요청해 주겠습니다. 네, 완료되었으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 랜딩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눌러주고 로그인을 진행해주면 이렇게 제너레이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건 잘 구현을 해줬네요. 다만 뒤에 있는 영상이 가려서 보이지 않으니 이 부분만 수정해 주겠습니다. 현재 페이지를 캡처를 해주고 이렇게 수정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느 정도 잘 구현이 된 것 같네요. 저희는 이미지 생성과 영상 생성을 위해 레플리케이트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겁니다. 레플리케이트는 다양한 AI 모델을 API로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죠. 그중 이미지 생성에는 이번에 나온 GPT 이미지 2 모델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모델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레플리케이트에서 프로필을 클릭해서 API 토큰을 발급받아 줘야 합니다. 모자이크라고 이름을 적은 다음 크리에이트 토큰을 통해 새로운 토큰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와서 env 파일에 레플리케이트 API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환경 변수를 저장해 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환경 변수는 절대 노출되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클로드 코드한테 이미지 생성 로직을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생성 기능을 만들 거라고 알려주고 제너레이트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사진을 첨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간단하게 명시해 줬습니다. 구현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미지가 생성된 이후에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인스포지에 새로운 스토리지를 만들고 관련 기록들을 저장할 제너레이션 테이블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이미지 생성 기능을 잘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레플리케이트로 돌아가서 GPT 모델을 클릭해준 후 여기서 우측에 있는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현재 프롬프트 아래에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레플리케이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이미지를 저장할 스토리지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연동하는 것까지 한 번에 지시해봤는데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완료되었습니다.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첨부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인스포지 스토리지에도 이미지 파일이 저장돼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생성 기록도 작성되었습니다. 작업한 걸 다시 보면 레플리케이트 GPT 이미지 2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작업, 그 생성된 이미지 실물을 인스포지 스토리지에 업로드하는 작업, 마지막으로 제너레이션 테이블에 기록을 저장하는 작업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파트 3까지 완료를 했고 변경사항들을 커밋하고 이제 파트 4 영상 생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생성도 마찬가지로 레플리케이트를 사용할 건데요. 모델은 시덴스 2.0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성능이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여기서 핵심은 아까 생성한 이미지를 시작 프레임으로 넣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미지 스타일과 구도를 유지하면서 거기서부터 움직임이 시작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클로드 코드에게 지시해 줍시다. 동일하게 영상 생성 기능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생성된 영상을 인스포지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제너레이션 테이블에 기록하도록 요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플리케이트에서 우측 상단의 복사 버튼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프롬프트 아래에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모두 완료되었으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사진을 넣어줬고요. 이렇게 사진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에서 영상까지 이 전체 파이프라인을 구현하였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에도 결과물이 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성된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 상단에 사용자가 지금까지 생성한 영상의 목록을 보여주고 각각을 다시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위치에 처음에는 바코드처럼 보이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확장돼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썸네일이 작게 보이고 확장했을 때는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만 약간 수정해 주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걸 다 제거를 해줬고요. 로고만 실제 로고로 바꾼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좌측 로고를 실제 로고로 교체해줬고 히스토리까지 깔끔하게 구현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바이럴 영상의 프롬프트를 각각에 맞게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먼저 작성해주고 야구부터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해주면 이어서 아이돌도 마찬가지로 요청해주겠습니다. 이어서 쇼미도 요청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릿 프롬프트 추가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4가지 케이스에 대해 제 사진을 넣고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네, 결과물이 잘 나왔고요. 다만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덴스 2.0에 사람을 넣었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영상 생성 모드를 클링 V3 비디오로 바꿨습니다. 교체하는 과정은 동일하게 카피해서 영상 생성 모드를 교체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사진을 통해 4가지 케이스에 대한 결과물이 다 나왔기 때문에 현재 4가지 비디오를 모두 지우고 새롭게 생성된 비디오 4가지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제 사진을 바탕으로 생성된 4가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결과물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프롬프트를 조금 더 다듬으면 SNS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파트 4 영상 생성까지 모든 핵심 기능은 전부 완성했고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서비스에 결제를 붙여보겠습니다. 커밋까지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결제 모델인 크레딧 기반 일회성 결제로 구현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바이럴 영상은 매일매일 만드는 게 아니라서 구독요금제보다는 사용할 만큼 결제하는 크레딧 시스템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격 구조는 대략적으로 10크레딧에 4,900원, 25크레딧에 9,900원 이렇게 구현할 생각이고요. 물론 이 가격은 예시이고 실제 런칭할 때는 API 비용을 계산해서 조정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의 결제는 토스페이먼츠를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결제를 붙이려면 토스페이먼츠가 가장 편하죠. 문서가 잘 돼 있어서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테스트 결제까지만 보여드릴 건데 실제 결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과 카드사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되죠. 그리고 토스페이먼츠를 처음 연동하시는 거라면 연회비도 지불하셔야 할 겁니다. 근데 구현 방법 자체는 테스트 모드나 실제 모드나 동일하니까 쉽게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토스페이먼츠 개발자 센터로 들어오셔서 AI로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가장 먼저 MCP 서버를 눌러주고 이걸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요청하면 토스페이먼츠 MCP가 연결이 됩니다. 다음으로 좌측 탭에서 LLM 퀵 레퍼런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AI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토스페이먼츠에 대한 전문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 페이지를 복사해서 클로드 코드에게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전 작업을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결제 기능을 구현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봤는데요. 사용자가 영상을 생성할 때 1크레딧이 소모되고 토큰 결제를 위해 토스페이먼츠의 일회성 결제를 붙이고요. 사용자가 구매한 토큰과 결제한 내역에 대해 인스포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제 구현이 완료되었으니 저희는 API 키를 넣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토스페이먼츠 개발자 센터에서 API 키를 눌러줍니다. 테스트 모드인지 꼭 확인해준 다음 결제 위젯 연동 키에서 클라이언트 키와 시크릿 키를 복사해줍니다. ENV 파일에 키를 모두 넣으셨나요? 프로필 버튼에 크레딧 충전을 눌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제 위젯도 깔끔하게 만들어졌고 결제를 진행하면 우선 이렇게 결제 위젯이 잘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결제도 결제가 완료되게 되고 크레딧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에도 잘 작성이 되어 있고 유저 테이블에 크레딧에도 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서비스의 핵심 기능과 비즈니스 로직까지 전부 완성되었습니다. 파트 5 토스페이먼츠 연결까지 꺼주고 커밋까지 해준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저희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랜딩 페이지는 한 번에 전체를 만들기보다 섹션별로 나눠서 지시하는 게 퀄리티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몇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상단에 보이는 히어로 섹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21st 탭으로 이동할 건데요. 저희는 여기서 이 디자인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클릭해서 오픈을 눌러주고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복사한 후 바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봤는데요. 저희가 모든 섹션을 분리해서 최상위 루트 파일에서는 조합만 한다고 명시해줬고 방금 복사한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여기 이 부분은 아예 필요가 없고 아래 부분만 저희 서비스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알려줬습니다. 이제 붙여 넣어주고 바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구현이 되었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폰트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우선 구글 폰트에 들어와서 언어를 코리안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폰트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 폰트를 메인으로 쓰고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동글 폰트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해 주겠습니다. 폰트 설정까지 완료되었으니 아래 부분의 섹션을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시 21st 탭으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이걸 사용해 볼까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내부로 들어와서 전체 코드를 복사해 줍니다. 역시 붙여 넣어주고 두 번째도 붙여 넣어줍니다. 우선은 이렇게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구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다만 색상이 너무 화려한 것 같으니 이 부분만 조금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넘버링은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텍스트가 지금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현재 퍼블릭 폴더에 있는 영상 4가지도 사용하도록 넣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상 관련 지침도 넣어줬고 이대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구현이 잘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부터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것만 넣어주고 깔끔하게 저희 로고를 최하단에 가장 크게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전체 랜딩 페이지 구현을 완료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섹션 하나씩 만들고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들은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페이지 자체가 아니라 랜딩 페이지에 뭘 넣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느냐입니다. 그걸 알면 AI한테 시키든 직접 만들든 결과물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어서 디자인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목적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트 6까지 완료했고 GitHub에 올려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도 인스포즈를 사용할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 인증,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까지 전부 인스포즈로 했는데 배포까지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시보드에서 배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프롬프트 복사가 나오는데요. 이걸 복사해서 바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URL로 접속하면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스포지 대시보드에서 좌측 탭에 디플로이먼트를 클릭해보면 실제 배포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도 이미 잘 작성되어 있고요. 다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해줘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콘솔로 이동해줍니다. 파트 2에서 구글 로그인을 연결해줬는데 여기서 API 및 서비스, 사용자 인증 정보, 모자이크를 클릭해줍니다. 그때는 여기 승인된 자바스크립트 원본에 개발 서버인 로컬호스트 3000만 입력해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 서비스에 대한 실제 주소가 생겼으니 그 주소에서도 로그인을 승인해주기 위해 여기에 저희 서비스의 주소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주소를 이렇게 입력해주고 저장까지 해주면 좋습니다. 파트 7 배포도 완료했고 이제 마지막 파트 8로 넘어가 봅시다. 최종적으로 모든 기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웹사이트로 진입하게 되면 랜딩 페이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었고요. 시작하기를 통해 로그인까지 진행해주면 생성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전에 생성했던 영상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클릭해서 다운로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 사진을 첨부하게 되면 이미지와 영상까지 잘 생성되었습니다. 크레딧 충전을 위해 결제하기를 누르면 토스페이먼트도 잘 연동이 되었고요. 결제도 잘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의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기획부터 해서 로그인, 데이터베이스 연동, 이미지 생성과 영상 생성 AI를 붙이는 것과 랜딩 페이지 디자인, 결제 연동과 배포까지. 사실 이 영상의 핵심은 영상 생성 AI가 아닙니다. 이걸 진짜 팔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고 정말 단순한 예시일 뿐이죠. 실제 서비스라면 여기서 덧붙여야 할 것도 많고요. 다만 진짜 핵심은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든 이런 흐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뼈대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를 상세한 기획으로 만드는 과정. 이 구조를 한번 이해하면 어떤 서비스든 만들 수 있어요. 만약 이전 이미지 생성 AI, 음악 생성 AI 영상을 아직 안 보셨다면 다른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제이였고요. 바이브 코딩으로 직접 서비스를 만들고 그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함께 자유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풀코스 영상을 제작해 볼 테니 원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